네,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도 참 많이 덥네요. 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일단 오늘 뭐 주식시장은 이제 잘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좀 약세였던 코스닥이 1% 이상 올라서 잘 끝났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잘 끝났고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M7 종목들하고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그쪽이 지금 또 반등이 어제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얼마나 더 올라올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하락은 일단은 뭐 잠깐 멈췄으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먼저 지수에서 얘기해 드릴 때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도 이제 중동 전쟁 요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지금 아까 방송을 또 저녁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속보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그쪽 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제가 무슨 이제 국제 외교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주식 전문가를 하다 보면 뭐 사회 경제 문화 뭐 국제 사회 뭐 전쟁 특히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또 공부도 또 많이 했고 주식하면서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이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서 중동 쪽 분위기가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해리스 수혜주 있죠.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나서 해리스 수혜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자, 일단 보시겠습니다. 지수부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수를 먼저 보시면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이제 코스피는 0.2% 네,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2% 상승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는 지금 여기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삼각수렴형 여기를 잠깐 내려왔었죠. 이틀 정도 네, 깨져가지고 잠깐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지금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이 아닙니다. 저번에 단기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단기 조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적당한 말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조정이 아니라 그냥 뭐 잘 가고 있다가 미국이 좀 빠지니까 같이 뭐 슥 이런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쪽은 지금 낙폭과대가 좀 상대적으로 심했어요. 왜냐면은 개미들이 이제 미국의 그 M7 종목들이 막 급락을 하니까 다른 거는 못 가도 그것들은 갔잖아요. 근데 그 대형주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레 겁을 먹은 거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 그때 얘기해 드렸지만 우리나라 개미들은 이 전저점 깨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깨졌거든 여기가 이 부분에서. 그래서 겁을 잔뜩 먹고 손절을 많이 한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코스닥 지수는 이제 회복이 좀 덜 됐어요. 여기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드린 거예요. 코스닥 지수는 차트 분석할 필요가 없다. 보지 마라. 이거 보고 있다가 이거 보고 있어서 털렸어요. 전문가들도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이쪽을 얘기를 많이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건 나쁜 뜻으로 얘기를 하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요 여기가 뭐 깨져도 괜찮다 불안해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하잖아요. 역효과 나요. 적당히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 보면 상관이 없는데 회원을 생각한다고 너무 여기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좋은 얘기를 100번 해줘도요 사람들이 털리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린 거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버린 거예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아무튼 조금 올라왔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 주식인데 어제 반도체주들이 좀 세게 올라오긴 했는데 엔비디아 잠깐 볼까요? 짧게만 볼게요. 엔비디아가 어제 12% 급등했어요. 너무 과한 것 같아. 근데 이게 12% 급등한 게
엔비디아의 호재가 나와서 오른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 이제 뭐 다른 반도체주들도 반등이 꽤 나왔는데 다 반도체 쪽에 호재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뭐 어떤 걸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다 뭐 그런 표현이 적당할 것 같은데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낙폭과대가 심해서 반등이 좀 나왔나 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랑 똑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다가 여기서 꺾이면 100% 이제 그러면 100% 조정이 맞고요. 조정 들어간 게 맞고 여기서 살짝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또 긴장하셔야 돼. 살짝 올라왔다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훨씬 높긴 한데 요거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네. 아무튼 어제 반등 세게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셔라. 정말 호재가 나와서 돌려세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어제 엔비디아가 12% 급등하고 미국의 주요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떨어질 때 그대로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엔비디아인데요. SK 하이닉스 아침에 3% 상승 출발을 했는데 끝날 때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납니다. 즉 엔비디아하고 미국의 반도체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최악인 거예요. 이거는 최악이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는 심지어 마이너스 2.9%로 하락 마감했어요. 종가 기준 신저가예요. 종가 기준 최근 들어서 종가 기준으로 하면 아침에 상승 출발했죠. 4%면은 큰 급등 출발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로 끝났다니까. 최악의 시나리오죠. 미국의 우두머리 엔비디아가 12% 폭등했는데 그거의 10분의 1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이쪽에 사신 분들은 앞으로 마음고생들이 좀 심하실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는 괜찮아요. 삼성전자는 차트가 달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아침에 한 플러스 한 1% 정도라도 유지를 해줄 때는 어디 있었냐면 21선 위에 있었어요. 잘 보시면 정고점에서 큰 차이가 안 나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 떨어진 것도 별로 없고 회복도 빨라요. 저희 방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여기에서 추천을 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폭등해서 올라갈 때 여기서 좀 팔아드렸고요. 내려올 때 여기서 또 사드립니다. 요 일대에서 사드려 3번 추천한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추천을 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서 매도 사인 냈거든요. 언제 냈는 줄 아세요? 이건 이제 스윙 스타일로 하는 건데 스윙 어디에서 팔았냐면 보여드릴게요. 7월 11일 날 팔았어요. 근데 여기 고점이 이제 7월 11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보시면 장 끝날 때쯤 해가지고 보이시죠? 네. 저는 다른 전문가들이랑 좀 다르게 수익 내는 거 자랑 별로 안 해요. 안 하는 편이에요, 진짜. 네. 그때 얘기를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7월 11일 날 삼성전자 매도하라고. 삼성전자가 약간 눌릴 가능성이 보여가지고 이때 매도 사인 해드렸거든요. 보통은 매도를 아침에 일찍 하는 편인데 이날은 장 끝나기 전에 그때 낸 거예요. 7월 11일이죠. 삼성전자 고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7월 11일이에요. 이날이라고. 이날 종가 부근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3% 급락. 다시 올라왔다가 수르륵 떨어졌죠. 그래서 요번에 삼성전자 매도한 걸, 매매한 걸 보면 매수, 매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면 또 살 수도 있겠죠. 맨날 테마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형주가 더 쉬워요. 근데 요즘에 이제 대형주가 많이 가는 장세가 또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주도주가 있긴 한데 지금은 개미들이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선호를 많이 하시고 또 중소형주 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저희 방은 이제 대형주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라이브하고 문자반 쪽은 대형주 약간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하고 있고, 스타일은 스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료 단기방이 또 있거든요. 요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요번에. 그래서 헤비는 문자반이랑 똑같은데, 문자반은 스윙, 그리고 단기는 단기반이 또 있어요. 헤비는 문자반이랑 같아요. 50만원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수익을 내드리려고 그렇게 내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한 거죠.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내고 있어.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 어때요? 멀쩡하잖아요. 엔비디아 따라서 올라가는 게 없어서. 제일 불쌍한 게 한미반도체지. 근데 불쌍한 것도 앞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남들 힘들 때 많이 올라갔으니까 남들 올라오려고 할 때 이제 실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반도체는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해드렸고, 중동 얘기합시다. 중동. 아까 중동 얘기를 좀 하자 그랬는데, 이거 얘기하고 뒤에 부분에서 해리스 수혜주, 그 중에서 태양광 얘기해 드릴 거예요. 태양광. 태양광도 중요하죠. 그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어제 뉴스는 다 보셨죠? 그 하마스 최고 지도자, 그 1순위인데 그 사람 이제 하니에, 이스마엘 하니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제 공습을 받아서 죽었죠. 죽었어요. 그리고 난리가 났는데, 오늘 아까 방송하기 전에 또 이게 속보가 뜨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마스 군사 지도자래요. 그러니까 어제 죽은 사람은 그냥 정치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 우두머리 1위. 이 사람은 이제 군사 지도자.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최고 사령관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스라엘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언제 죽었냐? 하마스 군사 지도자가 7월 공습에 사망했다. 이 사람이랍니다. 여기 보면 알카삼 여단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 하마스 여기에서 제일 저기 핵심 군사 조직일 텐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테러 조직 우두머리라는 얘기지. 알카삼 여단이라고 유명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달러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이 확인을 해줬대요. 논평은 안 했는데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오늘 또 발표를 했네. 그러면 최근 이틀 동안, 어제하고 오늘 동안 이틀 동안 이제 나온 기사가 뭐냐면, 레바논 최고 군사령관 죽였고요. 권력 서열 2위. 그 다음에 레바논 헤즈볼라고 하마스의 권력 서열 1위 죽었고요. 오늘은 군사 조직 서열 1위를 죽인 거나 다른 겁니다. 그럼 이 주변에 있는 이슬람 그 형제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슬람 형제들이 또 얼마나 붕괴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솔직히 개죽음 당한 건데, 그 이제 성전에서 뭐 순교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피로 복수해야 된다 난리를 지길 거예요. 제가 전문가면서 중동 전쟁, 중동 쪽에서 일어나는 분쟁들 많이 봐왔고, 그게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거나 그런 걸 본 적은 사실 없어요. 기억에도 없고. 근데 이제 테마주는 간다 이거죠.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근데 이렇게 갑자기 막 이 정도까지 한 거는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스라엘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 주변에 있는 가장 핵심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다 죽이기 힘든 사람들이거든. 맞지 않습니까? 근데 다 죽어요. 그러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이란 수도 건드려놨죠, 하마스 건드려놨죠, 다. 그럼 얘네들 가만히 있겠나?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스라엘 군은 확인을 해줬는데, 하마스는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최고 사령관이 죽었다고 하면 자기들 조직이 붕괴될까봐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실제 그 어제 얘기해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뭐 했냐면 준비를 하더라고요. 무슨 준비? 올라갈 준비를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왜 자꾸 얘기해드리겠어요? 눈치껏 따라 하시란 얘기예요 이게. 그 이제 중요한 얘기도 해드릴 건데 보세요. 오늘 1등은 어제 1등은 흥구석이었어요. 어제 흥구석이 상한가 갔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끝날 때 종가 관리를 되게 잘했어요. 어제 상한가를 굉장히 강하게 갔고 여기 보시면 매물대 여기가 되게 센 자리거든요. 여기가 여기 6월달에 이제 그 동해 석유가스전 그 얘기 나왔을 때 급등했던 자리인데 거래도 많고 꼬리도 길고 개미들도 많이 들어가서 물렸단 말이에요. 여기 매물대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 그 영역대에 들어갔는데 캔들이 굉장히 야무지죠. 크게 뭐 변화가 없어요. 네, 되게 좋은 캔들입니다. 종가 관리도 굉장히 잘했고 아침에 확 들었다가 떨어져서 막 끝난 게 아니고 아침부터 차분하게 천천히 가더래요. 오늘 분차트인데 여기서부터거든요. 아침에 시작하더니 이렇게 차분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갖다가 뭐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게 이것도 삼각수렴형이다, 그죠? 네. 겉다음은 삼각수렴형이죠. 굉장히 잘 끝난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잘 만들어놨어. 흥구석유 4%밖에 안 올라갔지만 아주 절제된 행동을 보이면서 잘 끝나는 큰 매물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물대가요 잘 보시면 다 여기에 걸리는 자리라고. 동일한 가격대 아니에요? 그 매물대가 엄청 센데요. 근데 거기를 차분하게 캔들은 되게 작죠. 캔들이 되게 조그만데 거래는 되게 많아요. 어제 상한가 갈 때 나왔던 거래량의 한 80% 정도가 나왔어요. 캔들은 작은데. 그러면 여기서 뭐 했겠어요? 세력이 팔아먹었겠어요? 매집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가능성이죠. 네. 그리고 한국석유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한국석유도 이렇게 끝나. 잘 끝났어요. 여기는 거래가 더 없죠. 왜냐하면 캔들이 더 작으니까. 약간 마이너스권이 있고. 이거도 잘 끝나요. 근데 오늘의 대장은 누구냐면 흥하이온이에요. 흥하이온이 어제 시간에서 왜 7% 급등 마감했잖아요. 어제 7%에 6%야. 그다음에 어제 시간에 급등 마감하고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한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윗꼬리 아랫꼬리가 별로 없고 짧죠. 이거 중요한 기법이니까 잘 들어두세요. 윗꼬리 아랫꼬리가 별로 없잖아요. 짧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큰 등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등락이 없었고 앞에 매물대도 뭐 그렇게 매물대 저항이 세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거래가 전날 대비 250%, 즉 2.5배가 나옵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아니 여기에 비하면 적은 건데요. 아유 여기는 막 난리칠 때 아니야. 난리칠 때 이때. 근데 캔들이 윗꼬리 아랫꼬리도 별로 없는데 거래가 이만큼이다.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아까 우리 라이브 회원들 방송할 때 제가 되게 좋게 얘기했거든요. 종가관리 되게 잘하는 것 같다고. 아까 왜 저기 그 분차트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하나 흥구석유 그죠? 그거보다 이게 더 잘해놨어요. 근데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 어제는 시간에서 7% 올라왔었죠? 오늘 저녁 때 또 6% 올라옵니다. 시간에서. 그럼 내일 이 상태로 하면은 내일 2,800원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급등 출발하겠죠? 최소한 2,800원 위에서. 네. 이제 우리 회원들은 팔면 돼. 이거 보유 종목이거든요. 오늘 안 팔았어요. 네. 추가 급등이 안 나와서 냅뒀어요. 그냥. 네. 내일 팔든가 하죠. 따라서 하지 마세요. 우린 팔 거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 2,800원이면은 여기쯤일걸요, 가격이? 여기네요. 여기서 시작하면은 직접 매물대도 아니지만 사실 여기 위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대한해운 얘기를 많이 해드린 거예요. 대한해운은 우리 방이 없거든. 근데 이것도 잘 끝났죠. 어? 밑꼬리 쭉 따라놓고 끝날 때 싹 올려서 끝나잖아요.
되게 잘 끝난 거라니까요. 이 친구도 시간에 의해서 조금 올라왔어요. 많이는 아닌데 나름대로 1%라도 올라왔다니까. 근데 이거하고 흥하이온하고 좋은 게 뭐냐면 거래량이 되게 많아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종목들은 신용도 없어요. 이게 신용 얘기 해드릴게요. 대한해운이 요렇게 떨어질 때 어떤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신용을 썼어요. 용감하죠, 그죠? 여기서 신용을 왜 썼겠어요? 이 정도면 다 떨어졌어. 신용을 썼겠죠? 세력이 너 누구야? 나가! 그러면서 주가를 더 끌어내리니까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신용 함부로 쓰지 마세요. 혼나. 그죠? 흥하이온은 신용이 여기 보세요. 여기도 요렇게 찍어 누를 때 여기서 잠깐 신용이 늘었었죠, 그죠? 근데 너 누구야? 나가.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다 나가버렸어. 신용이 다 나갔어. 없어요. 많이 줄었죠, 그죠? 그러니까 잘 가지. 신용 많으면 피곤해. 피곤하다. 요즘에 그 해리스 관련주 중에 신용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막 폭락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움직였냐면 뭐 보시는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하고 한국석유가 뽑으면 통상 중앙에너비스도 같이 가요. 세트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신용이 늘었다가 지금 거의 다 신용이 사라졌죠. 그리고 오늘 잘 해놓은 거죠. 이게 다 이스라엘하고 중동 쪽에 문제 터졌을 때 급등했던 흔적이고요. 6월 달에 급등했던 거는 동해 석유 가스전 때문에. 하여튼 뭐 기름, 가스 얘기 나오면은 하여튼 신나게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석유 관련돼 가지고 가는 거 3개만 딱 얘기해 주세요.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셋이서 돌아가면서 대장을 해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뭐 작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는 뭐 흥구석유가 대장이었다. 그 다음번에 한국석유, 뭐 어쩔 때는 중앙에너비스 이러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그날 달라요. 그날. 연예인들이 그 아침 일찍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하고 가잖아요. 스타일이 맨날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어요. 최근에 그걸 어디서 확인했냐면 해리스, 그 다음에 트럼프 수혜주, 최근에 그쪽에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날 바뀝니다. 아침 대장 틀리고 점심에 대장이 틀립니다. 그 다음날 또 틀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한 종목을 사가지고 거기서 끝을 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 먹고 팔고 그 다음 걸로 이사를 가는 게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로 만든 그 단기방에서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시켜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기방이 또 생겼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죠? 문자만이랑 회비가 똑같다고. 하나 가지고 끝을 볼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여기도 지금 이제 올라오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무방 회원들 참고하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것도 있고, 여기 문자반 회원들하고 또 여기 그 문자로 하는 단기반 그쪽 회원들도 참고하시라고 같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물류주 중에서 STX 그린로직스가 있는데 이거는 말이잖아요. 잘 보세요. 최근에 이제 최근 들어서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최근에도 되게 잘 오르거든요. 근데 요거는 중동에 전쟁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물류주들이 급등할 때가 10월 달이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급등을 안 했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바다 거기서 막 난리지길 때 그때 물류주들이 급등했는데 그때 거의 안 움직였어요. 4월 달에도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그때도 안 갔어요. 이해가세요? 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리고 6월달하고 7월달에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동해석유 가스전 뭐 그거 올라갈 때 전후로 한 건데, 물론 이제 그 BDI라든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그걸로 올라간 것도 있어요. 6월달에. 근데 여기는 신용이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조금 불편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장한 지 이제 딱 1년 정도? 1년 조금 안 됐나 그래요? 근데 아무튼 1년 좀 안 됐구나. 만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여태까지 봐서는 신용이 제일 많아요. 부담스럽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꼬리 달린 매물대가 있어서 이거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뭐 빨리 급등할 수는 있는데 올라올 때 못 파시면은 그대로 끌려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가스 쪽에서는 대성에너지인데 여기도 잘 끝났죠? 이렇게 끝나는 게 잘 끝나는 거예요. 조용히 딱 십자가 모양 딱 나왔죠. 거래 확 줄어서, 그죠? 근데 대부분 뭐냐면 다 신용이 팍 줄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이 종목들 대부분 앞에서 급등하고 그 뒤에서 신용이 많이 늘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6월 중순쯤이었는데 그때 저기 그 동해 석유 가스전 그거 때문에 얘기도 많이 나왔을 때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야 여기서 또 올라갈 거야 이제 그 기대감에 샀는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확 눌러버려서 사람들 다 저기 된 거 떨어져 나가는 거지. 신용바닥 주가바닥이니까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주 중에 아까 해운주 말고 육상 물류주도 있거든요. 육상 물류 여기 보면 이제 KCTC인데 이게 육상인데 보시면 1월달에랑 1월달에 갔어요. 1월달에 뭘로 갔어요? 중동 전쟁 그 우려 때문에 갔다니까 이게. 근데 지금은 더 많이 갔죠. 이거는 중동 전쟁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간 거예요? TMF 때문에. 쿠팡이 반사 이익을 얻을 거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KCTC고, 그 다음에 동방. 여기. 갔어요. 4월달에도 움직였고, 중동 때문에. 요거는 6월달은 아까 말씀드린 동해 석유 가스전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요. TMF. 그러면 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는 있어요. 동방이라는 종목이 워낙 또 탄력이 좋으니까. 근데 누군가가 신용으로 지금 미친듯이 사고 있어요. 부디 이분들이 세력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세력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세력이 들어서 올리는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세력이 아니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네? 골치 아픈 거라. 신용 확 늘잖아요. 이거 누굴까 이거? 중동 전쟁 우려 때문에 만약에 이거 개미들이 썼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중동 전쟁 불안 확산 때문에 신용을 써서 샀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거라기보다는 TV 보면 요즘 맨날 TMF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들어온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쿠팡 반사이익 수혜주인데 쿠팡 옛날에 쿠팡 수혜주를 이만큼 갔거든요. 알겠지. 요즘에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지 않았겠어요 지금? 난 그래서 사는 것 같아. 무서워.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 해드려요. 저도 이제 꼬맹이 때 초등학생 때는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귀신이 제일 무서웠어요. 저는 귀신이 있다고 믿거든요. 지금도 믿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귀신이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 네. 귀신이 제 앞에 나타나면 내 눈앞에서 사라져 꺼져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지금은 뭘 제일 무서워하느냐? 신용 쓰는 인간들을 제일 무서워해요. 신용. 네. 귀신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무서워. 네. 또 이런 말하면 확 찔리시는 분들 계시죠? 신용 쓰지 마세요. 부득이하게 신용을 써놓은 게 있다. 앞으로 이제 올라올 때 잘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글로 들어가지 마세요. 아셨죠? 저는 귀신보다 신용 쓰는 분인데 더 무서워. 신용 쓰지 마세요. 모르고 썼으면은 이제 앞으로 안 쓰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누가 쓰고 있어.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나는 육상물류주도 갈 것 같거든요. 홍해 후티 반군이 난리지기면 예멘 후티 반군이 난리지기면 가요. 근데 지금 이슬람 지도자들이 저렇게 많이 죽었기 때문에 예멘 후티 반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대번 반응하는 게 물류주입니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홍해 바다가 수혜주가 들어가는 그 관문이잖아요.
거기서 지금도 난리쳐요. 기사가 별로 안 나와서 그렇지. 네. 아셨죠? 이 얘기를 좀 해드렸고, 우리 회원들도 이제 오늘 추천주랑은 좀 상관이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할까 일단. 그래서 저는 지금 중동 전쟁 관련주하고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그쪽에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관심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네. 그다음에 그 해리스 관련주 그 이틀 전인가 그 얘기 해드렸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해리스가 뭐 트럼프를 뭐 따라잡았다 뭐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총 맞기 전에도 해리스는 전체 대통령 후보 지지율 중에서 2%밖에 안 됐어요. 2%. 존재감도 없었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 바이든이 사퇴 얘기하자마자 지지율이 어떻게 그만큼 많이 오르냐 이거예요, 그죠? 어쨌든 올라다 칩시다. 하도 그렇다고 우기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 또 지식인들도 이제 그거 그대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식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여기 보면은 뭐 마리아나 테마주들 5성 첨단 소재 안 내려와요. 이게 마리아나 테마주인데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은 안 해. 그리고 우리바이오 여기도 지금 내려올 생각은 안 하죠. 그렇죠. 화일약품 3개 내려올 생각 안 하죠. 에머리지. 자,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 안 하죠, 그죠? 다 신용이 좀 늘고 있어요. 어쨌든 좀씩. 근데 그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미국의 그다음에 미국의 마리화나 관련주들도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안 올라가고 있다고. 이게 마리아나 ETF인데 전혀 안 간다고. 오늘 그 2탄을 보여드릴게요. 2탄. 자, 해리스가 정말로 압도적인 지지율이 정말 높아서 트럼프를 이기는 게 확실하면, 그렇게 좋으면 그동안 안 가던 미국의 마리아나 ETF가 급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낙태 ETF는 내가 모르겠어요. 낙태 ETF 그런 게 있는지는 없겠지요. 근데 뭐가 있냐면 미국의 바이든의 이제 주요 정책이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 아니에요? 그린 에너지. 그래서 해리스가 이제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게 나왔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에서 급등한 게 있어요. 그 종목이 누구냐? 바로 DGP라는 종목이에요. DGP. 뭐 DGP라고 하니까 무슨 동부그룹이랑 상관이 있나요? 그건 아니고, 동부그룹 옛날에 DB로 시작하죠. 이 약자인데 대한 그린 파워, 그게 회사 이름을 DGP로 바꾼 거예요.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상한가 간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해리스가 트럼프를 지금 경합주에서 막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경합주에서도. 그래서 해리스 수혜주로 갔대. 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걸로. 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회사 상태가 안 좋아. 3년 전에 3만원이었는데 오늘 상한가 나오기 전에 1,000원이었어요. 그럼 몇 토막? 30분의 1토막 났었어. 여기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좋아 보이세요? 태양광이래. 그리고 오늘 한화솔루션이 오늘 급등했거든요. 한화솔루션 다 아시죠? 이게 급등을 했는데, 자, 이게 왜 급등했다 그래요?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은 오늘 9%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해리스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그냥 낙폭과대에서 그냥 반등 정도 나온 거예요. 어쨌든 언론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태양광주가 간다. 이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고 있는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번에는 마리화나가 아니고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회사 2개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퍼스트 솔라. 6월 12일이 고점이고요. 그 이후로 주가가 여기 300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200달러잖아요. 210달러. 그러니까 대충 30% 빠졌어요. 이미 30% 빠졌고 회복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음봉 센 거 하나 맞았죠. 요거.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바이든이 트럼프랑 TV 토론했는데 거기서 완전 망했잖아요. 회복이 안 돼. 아니 해리스가 그렇게 정말 될 것 같으면 확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올라온다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만 보면 안 되니까 캐나디안 솔라라고 있어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건데 태양광이거든요. 어때요? 안 올라요. 안 오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래.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뭐 풍력,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해리스 관련주로 올라오거든. 잘 파시라고요. 올라올 거예요. 왜?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를 해주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그대로 믿거든요. 믿어요. 해리스가 또 지지율 정말 그리 좋은 줄 알고, 미국 거랑은 미국 거는 보지도 않고. 그리고 저번에 하나 더 LIT, 이게 뭐냐면 한번 지나가는 얘기 했잖아요. 이게 미국의 2차전지 ETF거든요.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 펼친 게 뭐예요? 전기차 2차전지. 그러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을 텐데 여기 급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급락하고 있는데?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꾸 전기차 캐즘이다 그러면서 자꾸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미국에서는요 해리스 수혜주가 안 가요. 우리나라에서만 가. 제가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 해리스 수혜주가 급등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답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욕만 할 게 아니고 잘 활용하시면 돼요.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도 이제 뭐 화일약품, 오송첨단 소재 이거 이제 단기로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네. 해요. 저희도 하시라니까요. 대신에 수익 나면 빨리 나오세요. 해리스가 11월 달에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3개월 남았으니까 3개월 들고 와서 가면 수익 더 많이 나겠지 그러면서 수익 나는데 안 팔고 버티시죠. 날벼락 맞아요. 미국에선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 또 이런 얘기 해드리면 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테마주는 우리나라만 가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아유, 우리나라가 좀 과하긴 한데 그죠? 미국도 수혜주들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참고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이 8월 1일인데 8월 달의 주요 이슈는 뭐냐면 방금 얘기해 드렸어요. 중동, 그 다음에 미국 대선 이 두 개가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은데 뭐 금리 인하 얘기는 뭐 얘기 다 나왔으니까 됐고 그래서 이제 중동 정세 불안과 그리고 미국 대선 이슈 요거를 잘 보면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시면 되겠어요? 대형주보다는 테마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서 수익을 내시면 여러분들 모두 고르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를 좋아하면 단기로 하시고요. 대응을 하시고 스윙이 좋으면 스윙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얘기하는 단기와 스윙은 뭐냐면 전문가마다 다 틀려요. 저는 단기건 스윙이건 손절가 안 줘요. 손절은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니까. 단기는 10에서 20% 정도 수익 내고 파는 걸 단기라고 저는 얘기하고요. 요거 이상 30에서 50% 정도의 수익을 내려고 들어가는 게 스윙인데 사람들은 보유기간이 얼마냐라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보유기간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 수익을 내는데 얼마가 걸리느냐지 얼마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며칠 들고 있으면 얼마 수익 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그렇죠. 이 수익을 내는데 얼마나 걸리냐인데 이런 거는 보통 한 일주일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일날 팔 수도 있고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왜냐면 일주일 안에는 10% 20% 들었다 놨다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추천을 하겠죠. 근데 10% 20% 들었다가 놓고 다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스윙이 된다는 거지. 뭐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통상은 살짝 들었다가 놓고 하기 때문에 스윙은 이걸 단기보다는 약간 좀 길어지겠죠. 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둘 다 손절 없이 추천해서 요즘에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단기 좋아하시면은 단기로 들어오세요. 이쪽은 이제 문자반하고 회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편안하게 난 스윙으로 하고 싶다. 난 단기보다 스윙 좋아한다. 그러면 일반 문자반 또는 라이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8월 달에도 수익이 많이 나실 겁니다. 지금 개미들이 쫄아가지고 바짝 쫄았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 지금 안 들어오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요럴 때 수익이 상대적으로 쉽게 납니다. 그리고
양쪽 뭐 단기반이건 뭐 저기 스윙 쪽이건 매수 매도 문자로 다 나가고 반드시 매도 사인이 반드시 나가요 문자로. 그러니까 직장인도 들어오시면 수익 편안하게 내실 수 있고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가정주부들 있죠 들어오세요. 되게 편하게 합니다. 제가 방송할 때 되게 어려운 말 안 쓰죠. 네 그죠? 네. 그 리딩도 되게 쉽게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려면 빨리 들어오세요. 외국인들 휴가 갔다 지금 돌아오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중소형주들도 미국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형주도 불기둥을 뽑을 겁니다. 바이오 쪽도 괜찮고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제 뒤에 오늘 김 실장님 방송하시는데 김 실장님 보시니 보니까 잠깐만요. 오늘 그 테마주들이 좀 여러 가지가 움직였거든요. 저는 이제 딱 중동 쪽이랑 해리스 수혜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사실은 테마주가 그러니까 종류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종류가 많이 가는 그런 건 아닌데 여러 종류를 막 건드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지금 무더운데 아무튼 덥다고 막 맥주나 또 차가운 거 많이 드시면은 밤에 잠을 더 못 주무시니까 그런 거 이제 좀 자제하시고 아무튼 편안하게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금요일인데 항상 금요일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무리하시면 주말에 피곤하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한 주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잘 내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월달도 테마주 장세가 기대가 되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저녁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